네, 소방 원격 관제 서비스 설명을 해주실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방 원격 관제 서비스 BD앱을 운영하는 EMCD 대표 이봉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사장님, 지금 여기 수신기가 보이는데요. 이 수신기 화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은 어떤 이게 기존의 수신기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수신기 배경 화면은 그냥 저희가 그냥 데모를 위해서 그냥 네. 배경 화면만 바꿔놓은 거고요. 사실은 요 P형이나 이런 R형, 이제 건물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신기에서 지금 R형 복합 수신기인데 이 내부에서 어떤 장치를 달았을 때 네. 저 외부에서 앱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건물에 이런 P형이나 R형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을 건데요. 이런 수신기의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받으려면 저희가 이 내부에다가 손바닥만한 이렇게 이게 장치군요. 네네, 이 손바닥만한 이 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그럼 이 장치가 이 수신기 내부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을 수집을 해서 네. 궁극적으로 저희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형도 이렇게 되고요. 네네. P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이제 손바닥만한 단말기 하나가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R형하고 P형하고 동일하게 단말기는 똑같습니까? 그렇죠. 네네, 부품은 맞습니다. 호환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요 단말기가 이 수신기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작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네네. 사실 이제 건물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소방 오작동이고 맞습니다. 특히나 감지기가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데요. 잠깐 이제 재현을 발신기를 누르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소방 이 센서가 네네. 감지기가 순간적으로 동작했다라고 그냥 네. 가정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수신기에서 화재 발생이라는 신호가 뜨게 되고요. 네네. 동시에 스마트폰에서도 화재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따르는 표시가 되면서 여기는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화재 발생 위치까지 네네.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외부에서 사용자가 휴대폰에서 이런 어떤 화재 구역도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네. 카톡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예. 다 이러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어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확인을 하시면 네. 손으로 이제 터치를 하면 이제 일단 따르릉 하는 소리는 꺼지게 되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울리는 예, 거죠. 예, 시끄럽게. 그래서 확인할 어. 때까지 울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앱이 바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앱 화면에서 실제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 앱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것이 오작동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구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네, 것이 이 네. 메뉴 중에 복구라고 하는 요 명령이 있습니다. 복구요? 네, 네네. 그래서 요 복구의 명령을 먼저 한번 누르고 실수로 누르는 걸 방지하기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자마자 이쪽 복구됐네요. 보시면 어. 소방 수신기가 바로 복구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화재다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화재 신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울리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오작동이 순간적으로 동작한 오작동의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재 신호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싶으면 네. 여기 이제 화면에서 만약에 건물 내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제 화면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화면 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현장에 CCTV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걸 연동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를 바로 그렇구나.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부수행 카메라 편리한 기능이네요. 여기 지금 카메라네요. 부수행 아, 카메라가 네, 요거는- 연동이 되는 걸로 지금 하신 거죠? 예, 대충? 요거는 그냥 데모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예. 해둔 거고 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건물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으시면 그 네. 데이터를 같이 가져와서 앱상에서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일단 화재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네. 이제 건물에서 예를 들면 막 일을 보시다가 막 따르릉 이제 그렇습니다. 지구경종 네. 경보가 나가면
방제실로 뛰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수신기를 보고 어디에서 화재가 났네. 네. 그거를 보고 다시 예를 들면 뭐 7층이다. 네. 7층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서 거기 보고 불이 난 데가 보통 99% 이상이 다 오작동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불이 안 났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래 이걸 끄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서 이제 어디가 동작했나 감지기 불 들어온 걸 찾아서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FM이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계속 따르릉 울리면 네, 사실 입주민들이 민원이 또 네. 빗발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타협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동하실 때 끄고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BDF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러면 굳이 일단은 이 방제실로 올 필요가 없이 네. 바로 현장에서 내가 일을 보는데 예를 들면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마당에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을 보시다가 울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표시가 되고 일단 이 복구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순간적인 오작동은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걸 통해서 한 70-80%의 오작동은 즉시 복구를 시킬 수가 있고 만약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경우면 훨씬 더 이제 실제 화재일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서 위치 확인을 해서 바로 현장으로 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방제실로 왔다가 다시 현장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야간에 당직하시게 되면 이제 건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게 수신기 앞에 이렇게 계속 상주하시기 어려운 여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 어디 가보니까 이 앞에다가 막 라꾸라꾸 이렇게 침대 놓으시고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시면은 내가 이제 휴게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대박이네. 정말 좋은 장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기존 수신기를 내부에 부품 장착으로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R형하고 P형을 모두 달 수 있으면 네. 어떤 수신기든 이런 어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 지역 내에서는 이 정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은 이제 전국에 많이 설치는 안 됐어요. 지금 네. 저희가 대략 한 300개 건물 정도에 현재 300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여기 광주 쪽 근처에는 뭐 조선대라든가 네. 광주 교육대 뭐 쪽에서 설치가 돼 있고 목포시 의료원 그다음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는 굉장히 많고요. 상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화재 났을 때 말씀하실 대로 초기 화재 있을 때 눌러놓고 다시 이동하고 그 사이에 네. 저쪽에서는 대피나 기타 등등의 안내를 바로 순식간에 해줘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일 보다가도 음. 그런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관리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부분도 많고 편리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모셨고요. 지금 아까 그 화재 신호 나가고 그 경계구역 같은 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이 여러 실의 이제 호수에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관 사항이 있으신가요? 일단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소방 수신기까지 들어오는 정보까지만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경계구역 설정을 할 때 세대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데는 이제 호수가 딱 특정이 되지는 않고요. 네네네. 이제 경계구역 자체가 호수별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제 그 호수까지 다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 수신기에 들어오는 정보까지 저희가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근무자가 이제 소방 수신기에 없더라도 네.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쪽에서 뭐 요구에 따라서 정지 버튼 누르고 해당 경계구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원칙은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일단 현장을 먼저 이동을 해서 맞습니다. 화재인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네. 다시 돌아와서 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봤는데 화재가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또 돌아오는데 그 시간만큼 계속 따르릉 울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 BD앱을 사용하면 현장 확인했는데 화재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종료를 할 수도 있죠. 네. 계속 오랫동안에 그 경고음이 울리면은 민원이 많죠. 시끄럽고. 그러면 예.
뭐 어디 이제 소장님들은 이제 거의 그 실직의 위험을 느끼신다고. 그렇지. 네, 그런 정도로. 아니 가슴이 착 내려앉는다니까. 네. 그게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오래 유지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바로 멈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화재 경보 신호가 자주 나가게 되면 이 주민들이 되게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 듣고 진짜 울리면 대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울려도 네. 대피를 안 해요. 그렇죠. 그- 양치기 소년. 아니, 양치기 그냥 소년이라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 사장님 또 아까 그 뭐 가격인가 이런 걸 관리할 때 뭐 어떤 그런 게 유지 궁금해가지고. 비용이 어떨까요? 모든 좋은 장비도 네네. 유지 비용이 많이 음. 부담스러우면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대략적이나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네. 네. 이게 이제 동작할 때 그 수신기에 손바닥만한 단말기 하나가 붙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얘가 단독으로 동작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얘가 신호를 수집한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서버로 보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 전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금이 이제 월 사용료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 규모나 뭐 여러 옵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월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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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이사님. 그 이제 만약에 이 어플이 사용이 쉬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용이 쉬운가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네. 사실 만든 사람은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 뭐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이지만 네네. 실제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50대, 60대, 네, 70대까지 그렇죠. 네. 계시다 네. 보니까 특히 눈도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네. 하도록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목록이 보여지고 네. 거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빨갛게 보여지는 이렇게 단순한 네.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실제로 이제 70대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뭐 아주 좋다고 이렇게 네. 만족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많이 간단해서 네. 처음에는 좀 약간의 실망을 했는 게 네. 너무 간단하지 않냐. 근데 그렇죠, 그좀 사실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간단 명료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화재 신호 들어오면은 제어를 어떻게 한다. 그런 음. 부분에서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에 상당히 저는 나중에 사용하면서 음. 그게 상당히 이런 초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만들으셨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도 시끄럽고 뭐 누르기도 그 실무자들 복잡해 죽겠대. 네. 간단한 게 최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잘 아까 하셨어요.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소방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소방 일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시스템이 없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5년 맞습니다. 전에. 네, 네. 난 이해가 안 간다. 네, 네. 솔직히. 음. 근데 이런 시스템이 진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좋은 게 진짜로 화재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 저희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20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한 네,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는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의 설비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돈 붓고 막 관리도 잘 되고 항상 뭐 최신이고 그랬는데 건물에 들어오니까 요즘에는 80년대 설비 또 아직까지 쓰고 계신 네. 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너무 열악한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좀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면 네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고 실제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실제로 저희는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대응하시는 직원분들이 네. 저녁에 술도 편하게 못 먹어요. 네. 언제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음. 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불안해요. 네. 이제 현장에서 무슨 또 사고가 발생하나 음. 아니면 새벽이라도 전화 받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그러니까 왜 인재사 개발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 생각만으로 있는 네. 거를 또 실제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대단하신데요. 네. 우리 저 카탈로그를 보니까 시설물 통합 관제 서비스예요. 네. 그러면 소방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저수조 물넘침 이거 굉장히 큰 재난이거든요. 뭐 네. 전기실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물넘침 사고 네. 그게 설비가 고장 나가지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하에 물넘침 같은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걸 사전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이제 소방만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긴 좋은데 좀 아쉽다. 그래서 야간에 내가 좀 편하게 쉴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안전하게 건물 관리를 하려면 소방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저수조 물넘침.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뭐 탱크 청소를 하시고서 뭐 볼탑을 좀 건드려가지고 그런 이제 센서 쪽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넘침이 나니까 그럼 주기적으로 막 순찰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저수조 물넘침 쪽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원래 그 처음에 인터폰을 누르면 관리 사무실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 또 맞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주차 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막 새벽 배송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자고 있는데 뭐 문 열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원격으로 다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모든 설비를 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대로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거를 개발하신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쪽을 잘 몰랐고 처음에 사실 소방 쪽 해보고 조금 후회하긴 했어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힘든데 들어왔나 이렇게.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소방 하나하나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걸 보고 많이 보람을 느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는 안 돼요, 저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저수조나 뭐 집수정 그다음에 뭐 CCTV 연동하는 거, 뭐 주차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뭐 아파트에 뭐 이런 요즘에 비상벨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네. 그 물탱크에 네. 그 센서가 어디까지 물탱크 볼탑이 고장 났다 하더라도 물탱크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그 수위까지 어느 정도 설정한 수위까지 센서를 작동시켜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건물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단순히 요즘 오뚜기 센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센서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뭐 초음파 센서로 실제 정확한 수위 레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한 제어기로 온오프 제어하는 것들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 각각의 경우를 다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그냥 온오프 신호면 온오프 신호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저희가 실제 레벨까지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센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추가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패키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탱크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네요. 네. 물탱크 관리하기가 네. 항상 뭐 지하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네. 잘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외부로 끌어내가지고 어떤 데는 그렇죠. 그 경종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네. 막 시끄럽게 울게 만들어서 그 경보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그 원시적인 방법인데 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된다. 그렇죠. 어떤 물넘침의 한계를 네.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좀 관심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럼 승강기는? 네네. 그러니까 승강기 경우에도 네, 고장 나는 신호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네, 고장 나기 직전에 어떤 조짐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최근에 한 사례로는 한 설비가 그 이제 승강기 쪽에 어떤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멈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오래되니까 이게 흡착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열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과열 신호가 미리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안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과열이 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그게 안 좋으면 또 사람이 안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 멈추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과열 상태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가 출동을 해가지고 뭐 고친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완전 관리의 혁신 같아요. 네. 통합 관리 네. 시스템이네요. 네. 관리의 지혜네, 진짜. 진짜. 네. 관리의 지혜 진작 나오시죠. 이게 바로 관리인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소방만
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어떤 거든 네. 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다 하신다는 다 거죠. 할수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관리하다 보면 가장 이제 좀 리스크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소방이 제일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탱크가 민감하죠. 일반 건물 같은 데는 이제 소방이 이제 주를 이룰 거고 관공서라든지 네. 이제 이 분야 그러니까 세 가지 가장 리스크 큰 분야를 네. 사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제품 개발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소방하고 물탱크 쪽만 네, 저 네. 쪽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세세한 부분의 어떤 것도 이쪽으로 이제 질의하시면은 네. 사장님이 얘기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해가 네, 좀 네. 될 것도 같아요. 우리가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네. 소방이나 뭐 물탱크나 엘리베이터나 주차나 다 달라 보이는데요. 그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설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주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최신 아파트에는 여러 기능들이 다 있지만 예전의 경우에 방문자를 미리 등록하면 뭐 문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거는 기존의 하드웨어 설비, 기계 설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대규모의 시설 투자 없이도 우리 건물 자체를 스마트하게 네, 지혜롭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머리가 엄청 그런 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그러니까 사장님 관리할 때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도 저는 상당히 네. 좋고 그다음에 처음 설치할 때 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엄청 관심이 많이 네.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설치하십시오. 이상으로 네. 또 시설물 통합 관제 서비스 BDF 대표님을 모시고 네. 이렇게 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좋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말씀.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네이버에서 BDF 치셔도 아. 되고요. 아니면은 전화번호 1855-1317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